어느 날 나에게 아무도 모르는 불로소득이 생긴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문진혁 씨죠? 네, 내일 9시까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대학생 10명에게 실험 참여 대가로 1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실험 내용은 도덕성에 관한 설문조사. 촬영이 끝나자 제작팀은 돈 봉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진짜 실험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사례금 얘기 들으셨죠? 사례금 지금 15만 원. 사전에 약속한 사례는 10만 원. 그러나 실제로 걷는 돈은 15만 원. 맞으시죠? 예, 15만 원 맞으시죠? 진실을 아는 건 단 한 사람. 네, 맞으시죠? 나만 모른 척하면 5만 원이 공짜로 생깁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례비 비밀을 공개합니다. 10만 원이요. 세금 얼마 받았어요? 15만 원. 어제 원유 실험이었다는 걸 알고 멋쩍어 하는 학생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도 이렇게 웃음으로 넘길 수 있을까요? 네, 어쩐지 그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창피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적으로 되게 행동 잘한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실험극에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구나. 사회는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아무리 양심적이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도 유혹을 느낄 때가 많죠. 그렇게 몇 번 흔들리고 나면 마음속엔 어느새 양심 대신 편법이 자리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친구 것을 베낀 과제로 칭찬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유도리 있게 이제 최대한 제가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한테 비밀로 하고. 결국은 교수님은 속이겠네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이. 사람은 성장하면서 도덕과 규범을 배웁니다. 그러나 실제의 세상에는 사소한 반칙과 거짓말, 눈가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우리들 중엔 이런 반칙과 거짓말에 민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둔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성의 차이죠. 초등학생 300명의 도덕성을 측정해서 수치가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를 6명씩 뽑았습니다. 두 그룹의 아이들은 눈을 가린 채 공을 던져 표적에 맞추는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긴 팀에게는 상도 주어집니다. 먼저 도덕성이 높은 상위 30% 그룹. 눈을 가렸으니 공은 당연히 표적을 벗어납니다. 그래도 누구도 안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도덕성이 낮은 하위 30% 그룹. 이번에는 놀랍게도 아이들 모두가 안대를 열고 표적을 확인합니다. 규칙을 어기는 거죠. 목적은 상이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이 양심을 누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자기 충동대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중요한 거가 내가 나를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복잡한 사회 구조로 편입될수록 도덕과 양심을 지키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램. 인간의 도덕에 관한 그의 실험은 충격적입니다. 1970년 공포감과 학습 능력의 관계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4의 일당을 약속했습니다. 실험자들의 임무는 칸막이 너머의 학생에게 문제를 내고 학생이 답을 틀리면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실험의 진짜 목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과 도덕성.
미국 최고 학자들의 연구라는 권위가 도덕성을 누릴 수 있는지 지켜본 것입니다. 실험실에 놓인 정교한 구조의 전기 충격기. 이들은 전기 충격기가 가짜라는 사실을 모른 채 건너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문제를 틀릴 때마다 연구진은 전압을 더 높이도록 요구합니다. This will be at 3:30. Let me out of here. You have no right to keep me here. Let me out. Let me out of here. Let me out. Continue, please. Let me out of here. My eyes bother me. Go on. Let me out. 단지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전기 고문을 가하는 상황.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조할 수 있을까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실험자 중에 65%나 되는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은 전기 고문에 협조했습니다. 이들이 원래 가학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일대 교수라는 지위와 실험이 주는 위압감, 그리고 일당에 대한 의무감에 도덕심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도덕이 무너지는 건 의외로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골목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쓰레기 투기 현장. 경고문을 붙이고 양심 거울을 내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유, 말도 못하지. 아주 죽겠어요, 지금. 여름엔 냄새나고 말이야. 양심 불량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치워주면 또 이렇게 나. 평상시에는 굉장히 그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사소한 규칙을 어기면은 같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도덕이나 규범에 대한 생각보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상황이 이곳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일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작은 담배 껍질이었습니다. 곧이어 쓰레기 뭉치가 등장하고 시간이 갈수록 투기 행위는 더욱 대범해집니다. 문제는 처음 버려진 담배 껍질. 이것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주택가 골목은 쓰레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의 시도가 불가능하도록 상황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곳에 화단을 가꾸는 겁니다. 악취에 눈살 찌푸리면서도 밤만 되면 쓰레기를 들고 나오는 주민들의 이중적 태도.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쓰레기 들 버릴까요? 소용 없을 것 같으세요? 화단 만들면요. 네. 근데 맞짱 없고요. 쓰레기가 쌓이던 곳 안쪽에 한 평도 안 되는 화단이 생겼습니다. 덕지덕지 붙었던 경고문은 떼버렸습니다. 상황을 바꾼 결과는 놀랍습니다. 골목을 오가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만 쓰레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 아무도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담배 껍질과 화단의 차이가 골목의 질서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시작입니다. 상황이 주는 억압과 도덕적 해이는 양심을 지키는 한 사람에 의해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실험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이 중반쯤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실험을 포기합니다. 그는 예일대 교수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일당도 포기합니다. 그러자 뒤를 이은 실험자들도 줄줄이 실험을 포기합니다.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35%의 사람들. 이것이 스탠리 밀그램 실험의 진짜 교훈입니다. You know, up to now we've been saying that situations can change people. But it goes the other way. People can also change situations. 집단의 도덕성은 슈퍼맨과도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2005년 10월 17일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정신을 잃은 한 승객이 열차와 승강장 틈으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을 모른 채 열차가 움직일 수도, 남자의 몸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 어떤 한 안씨께서 이제 큰 소리로
지하철을 함께 밀어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은 두 분, 세 분이서 같이 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한 승객이 열차를 밀어보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열차에 손님들이 내려 다 같이 전동차를 밀어냅니다. 육중한 열차가 들썩들썩하고 남자는 결국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일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승강장 추락 사건마다 승객들은 여지없이 열차를 밀어냈고 또 다른 목숨을 구했습니다. 누군가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것부터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범죄율 높기로 악명 높은 뉴욕 지하철. 단순한 풍기문란에서부터 강력 범죄까지 범죄의 전시장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들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상황. 열차가 낙서장으로 변하는 건 문제축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뉴욕 경찰은 가장 경미한 불법, 이 낙서에 주목했습니다. Wear down the people who were committing the crime and doing the graffiti by making sure that if they graffitied a train overnight, it wouldn't go out of the yard until it had been cleaned up, so that their work was never seen. 사소한 잘못부터 바로잡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해당 역에서는 낙서나 무임승차는 물론이고 소매치기, 성추행과 같은 범죄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역에서 시작한 사소한 불법 바로잡기는 전 지하철역으로 확산됐습니다. 한 사람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양심을 지켜나갈 때 조직이 바로 서고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앞에서 본 대학생 실험 생각나십니까? 네, 내일 9시까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학생들이 약속과 달리 5만 원이 더 들은 봉투를 모르는 척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실을 말한 학생도 있습니다. 10만 원이죠. 네? 10만 원. 10만 원. 또 다른 학생들도 거의 반사적으로 진실을 밝힙니다. 뭐 잘못 줬겠구나. 그냥 잘못 줬겠구나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뭐 제가 들은 것보다 5만 원 많은데? 네? 들은 것보다는 5만 원이 많은데? 10만 원 들었는데? 진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네? 15만 원이나 주세요? 15만 원이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1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본능처럼 튀어나오는 양심. 우리 안에는 도덕과 양심의 본능이 있습니다. 입이 방정이다 생각했어. 가만히 있었으면 15만 원 받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어.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행복해 지금. 새벽 5시. 골목을 가장 먼저 밝히는 한 떡집. 불린 쌀을 찢고 재료를 반죽하면서 하루 장사가 시작됩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소득을 얻게 마련인 자영업자. 그러나 프랜차이즈 떡집에 밀리고 대기업 빵집에 밀려 상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떡집 주인은 최길선 씨. 부부가 함께 재분소에서 일하다 7년 전에 이 떡집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자식들도 대를 이어 4형제 중에 셋이 아버지의 비법을 전수받고 있는데 비법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조건 좋은 재료를 쓰는 겁니다. 재료를 이만큼 넣는데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진짜 맛있는 떡이에요.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쌀, 등급 낮은 쌀을 마다하고 제일 비싼 것을 고집합니다. 다른 떡집은 안 쓰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예. 너무하다 싶어 부인이 양을 덜어내면 남편이 도로 갖다 넣습니다. 최고의 재료는 최길선 사장에게 있어 자존심이자 양심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죠. 재료 관리는 좀 들러자 이러면은. 모둠속에 들러자 하면은. 그거 안 되지. 손님들이 그거 다 아는데. 더 맛있게 하려고.
그럼 나 화가 나서 더 많이 넣었거든. 안 볼 때. 고아 출신의 흔히 말하는 인맥도 없는 최길선 씨가 성공한 비결은 부정이나 눈속임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도덕성은 낮지만 반칙으로 게임에서 이기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인생에서도 성공할까요? 도덕성 지수가 높은 아이 6명과 평균 점수를 보인 아이 6명을 비교해봤습니다. 검사 결과 도덕성이 높은 그룹은 평균적인 그룹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노력에 따라 지능도 높아진다고 믿을 만큼 능동적이며 미래에 대해서도 매우 낙관적입니다. 좌절 극복 의지도 높아서 전체적으로 경쟁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도덕성 지수가 평균적인 그룹은 어떨까요? 이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집중력이 낮습니다. 또래 문제에 어려움이 많고 과잉 행동이나 문제 행동도 더 많이 표출됩니다. 결론은 도덕적인 아이가 경쟁력도 높다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너무 착하면 손해를 본다.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결국 도덕성이 높으면 그 아이의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고속승진이나 남다른 성공을 이룬 사람들 중에는 온갖 편법과 비리로 일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부도덕한 성공. 그러나 부정하게 이룬 성공은 반드시 내막이 드러나고 처벌받습니다. 그의 명예는 성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추락하고 맙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성공은 중요합니다. 경쟁에서 이길 때의 희열은 짜릿합니다. 그러나 이 성공과 승리가 부정과 편법에 의한 것이라면 과연 당당할 수 있을까요? 부패하고 반칙에 능한 자의 성공은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승자는 꾸준히 양심을 지킨 사람들. 이것이 청렴의 진짜 가치입니다.